안녕하세요.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셨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채소 하나 때문에 건강이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던 그 채소가 특정 음식과 만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갑상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아니,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에 좋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이 건강한 양배추가 갑상선 건강에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알게 모르게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 양배추와 갑상선 건강의 비밀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갑상선을 지키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먼저 실제로 일어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50대 주부 김미영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몇 년 전부터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처럼 느껴졌죠. 체중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건강을 위해 생양배추즙을 꾸준히 마시고 있었고 아침 식사로는 콩이 듬뿍 들어간 두유를 챙겨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병을 악화시키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김 씨는 다행히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30대 직장인 박준영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건강 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건강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갈아 만든 양배추 케일 주스를 마셨고 점심 식사 후에는 항응고제인 아스피린을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 소견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 먹는 것과 생활 습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박 씨는 자신이 매일 섭취하던 양배추와 아스피린의 조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배추 속 비타민 K가 아스피린의 혈액응고 억제 효과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의 과다 섭취가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60대 은퇴자 최민호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평소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요오드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에 양배추를 거의 매일 생으로 샐러드나 쌈채소로 즐겨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목 부위에 혹이 만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요오드 과다 섭취와 고이트로겐 성분이 많은 생양배추의 과다 섭취가 갑상선 건강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 씨는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 먹었는데 오히려 탈이 났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어요.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라고 후회했습니다. 김미영 씨, 박준영 씨, 그리고 최민호 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무심코 먹었던 음식의 조합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건강과 질병을 갈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질문 하나만 답해보세요. 양배추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실제 갑상선 질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중 상당수가 평소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를 즐겨 먹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건강보조식품은 무조건 좋다는 생각입니다. 최민호 씨의 사례처럼 요오드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요오드 함량이 높은 해초류나 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갑상선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통계를 보면 갑상선 질환 환자의 30% 이상은 이전에 갑상선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양배추와 건강상식은 모두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양배추는 분명 건강에 이로운 채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형적이지 않은 상황과 조합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갑상선을 파괴할 수 있는 음식들과 안전하게 양배추를 섭취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가족들을 불러 모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이트로겐 성분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양배추를 포함한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등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갑상선에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신진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요오드 결핍 상태에서 십자화과 채소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라면 생양배추를 과다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고혈압 약 및 아스피린.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혈액 응고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효를 저해하거나 혈액 응고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증 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비타민 K 섭취가 늘어나면 약효가 떨어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음식들. 콩. 콩은 갑상선 호르몬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분들이라면 약 복용 전후 최소 4시간 동안은 콩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 콩고기 등 콩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섬유질. 섬유질은 소화를 돕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칼슘 보충제도 갑상선 호르몬 약물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이나 칼슘 보충제는 갑상선 약과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갑상선 약을 먹는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시기죠. 요오드 보충제 및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요오드 보충제 섭취가 갑상선 기능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켈프다시마의 일종과 미역, 김 등 해초류는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갑상선 질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나친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 기능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방이 많은 음식. 지방은 갑상선 호르몬 대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 버터, 마요네즈, 지방이 많은 육류 등은 갑상선 약 복용 시 피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부종이 생기기 쉬운데 높은 나트륨 섭취는 부종을 악화시키고 혈압 상승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안전하게 양배추 섭취하는 방법. 그렇다고 양배추를 영원히 멀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명하게 섭취하면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핵심은 어떻게와 얼마나입니다. 익혀서 섭취하세요. 고이트로겐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볶는 등 익혀서 먹으면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쌈으로 먹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당 12회 정도의 양배추 섭취를 권장합니다. 매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요오드 섭취에 신경 쓰세요. 요오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적당량 함께 섭취하여 요오드 결핍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요오드에 민감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여러 영양소가 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양배추를 포함한 특정 음식 섭취에 대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입니다. 양배추는 분명 건강에 유익한 채소이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생양배추를 과다 섭취하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안전한 섭취 방법과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고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 알려드린 위험한 조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지금 바로 개선하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천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보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식단에 어떤 변화를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갑상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생명을 구하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